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이다 보니 황당하단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격한 반응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결국 이재명의 제1호 운동원을 자처하는 거냐고 비판을 했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샤넬백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서가 이걸 받은 게 확인이 됐고 비서는 1,000만 원대 선물에 3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제품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자 대통령 부부가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가 초청을 해서 갔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런데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영화를 봤다. 굳이 이 시점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탄할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거든요. 예.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당당하게 민주당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내가 관람함으로써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나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영화를 보러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걸까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 행보라고 보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선거에 도움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하면서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라라고 민주당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이어가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김계리 변호사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계몽된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 내고 지금 입당 신청서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뭔가 입당 원서를 받아줬으면서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원서를 계속해서 심사하고 있는 이런 뭐 자중질환 상태에 처하게 된 게 본인들의 업보라는 걸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라고 물었고요. 좋았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의 전언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실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탈당했지만. 예. 탈당했지만 야속하죠. 예. 야속하고 왜 지금 한때 그래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우리 국민 김문수 후보의 낙선 운동에 저렇게 열심히신지 야속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뭐 선거 부실이야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에 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뭐 해결하라고 여러 가지 촉구하고 해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퍼져버리고 우리 보수가 그 음모론에 잠식당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됐는데
벌써 제 핸드폰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단체 채팅방에 보면 사전 투표는 100% 부정선거니까 하지 마라. 본 투표만 하자라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영화 관람에 힘입어 막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영혼까지 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면은 본투표 하러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민주당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토요일 날 탈당하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까지 가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결국 뭐 넥타이 색깔이 막 계속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보수의 대통합을 원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부터 이제 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했죠. 예.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왜 1호 당원이었던 분이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의 낙선에 몰입하고 계신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앞서 들으신 대로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느냐라고 일갈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화 많이 보고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뭐 영화 보는 거를 안 적절하다든지 뭐 적절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앞서서 부정선거와 같은 비합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엮여 있어서 계속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배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지금 말하는 것이 아까 있었던 것 중에 이런 영화 보고 다니면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후보는 또 저런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약 이 시점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구도였다라면 보수의 진보와 대결식으로 갔다라면은 저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이한 행보가 있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의 저런 입장처럼 저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전혀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곤혹을 치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단일화의 주체다, 본인들 품으로 안겨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홍준표 시장에게 끌려다니고 한동훈 대표의 소위 말하는 독자 유세와 비슷한 행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그런 문제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점점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기이한 행보가 나왔을 때 그러한 변수가 나왔을 때 자신들은 대응을 할 수 없고 언론들이 결국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던질 거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보다 용기 있는 결단이 정말로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내부 반응들 이수진 앵커가 몇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에 다시 구속해달라고 아예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자멸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누가 좀 말려달라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체로 당의 내부 기류가 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대체적인 기류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다들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확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라는 데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나 뭐 다른 뭐 친윤 의원들, 친한 의원들 가릴 것 없이 당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당과 확실하게 거리를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한 모양새가 그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강제 출당을 시켰으면, 가차없이 강제 출당을 시켰으면 저런 행태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별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몰차게 고통스럽더라도 강제 출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자진 탈당한 것이 지금 저런 일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 성치훈 부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과 자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아닌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출당 과정, 그러니까 탈당 과정뿐만 아니라 시계추를 12월 3일로 되돌아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로 달려가서 뭔가 계엄 해제를 위해 달려가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걸 반대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문수 후보로 뽑힌 다음에 또 그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으로 남아있는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이 주축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파면당하고 이제 탈당했다고 해서 선을 긋고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국민들께 먹히겠습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기회는 출당시키고 제명시키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국민의힘의 업보 때문에 이제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그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출당했으면 더 말끔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뭐 일심동의체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당을 떠났고 그 이후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축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도상 보기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떼어놓는, 절연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그와 같은 혁신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국민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닫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한 유일한 견제 세력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한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에 대한 사과였고요. 입장들을 한 말씀씩 들어보죠. 우선 김용태 위원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후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주체는 후보 본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좀 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투트랙 전략을 취하면서 일종의 화전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보 자체가 물론 김용태 위원장이 노력하는 모습 그걸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질감이 있는 후보와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질감이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주 남았는데 더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걸음마 떼고 뛰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걸음마 이제 떼고 있으니까 응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변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개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은 이미 계엄과 내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3달, 4달 전에 입장 전리를 끝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에 대한 의문보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안철수 대표 등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물론 정당이니까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는 측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들이 지금 단일화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걸음마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걸음마를 떼고 달려가고 있는 후보들에게 응원한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우리는 보수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지금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탄핵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내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걸 어느 한쪽으로 딱 단일하게 목소리를 내버리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가 역할 분담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아주 예민한 정교해야 하는 어떤 전략적, 정무적인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더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히 절연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내주시길, 대선 전에 이제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말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실천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실천의 방안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김계리 변호사 이슈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윤어게인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변호사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지금 입당 자격심사위원회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입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당을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는 단절돼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예. 저는 역할 분담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때린 사람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역할이 지금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사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때리지도 않은 사람이 사과를 하고 있지? 때린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더 용기를 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든가 이런 수준까지 이끌어내야지 국민들께서 보수가 재건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시지 저 정도의 발언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노련한 친윤 의원들에게 친윤 세력들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그 거칠애로 그냥 저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며칠 전에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건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들은 일단 희대의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본인의 라인까지 만들면서 국정 개입을 한 거 아니냐는
숱한 의혹을 자아냈던 그런 김건희 여사라는 희대 영부인을 탄생시킨 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재발 방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했어야지 지금 차후에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부터가 저는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일까? 친윤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용기 있는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영화 관람부터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까지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소식인데 일단 지금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의혹이 통일교의 간부가 건진 법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는데 건진 법사가 이걸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비서에게 전달된 그런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JTBC의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검찰이 샤넬, 브랜드가 샤넬입니다. 샤넬의 제품 번호를 추적을 했고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최초에 구매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가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이력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100만 원을 더 주고 한번 교환하고 또 200만 원을 더 주고 다시 교환하고 이런 사실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고 부속실 행정관을 맡기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 비서는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래도 저 검찰발 정보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최측근인 비서가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입장 그리고 시기는 아니지만 보다 국민의힘에서도 좀 강경한 대응 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30분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노력하고 계신 것 같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강경한 목소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단호하게 민주당과 개혁신당보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저런 분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저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강도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언론에서도 이 이슈를 크게 다루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이제 위원장님처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여전히 강경한 태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거의 야당 수준의 그런 어떤 강경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검찰에서는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라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요. 곧바로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선 끝나고나 수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나요? 수사는 추상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점만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이전 이후를 특별히 고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해서 소환 조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수사 절차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냥 좌시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2 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산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계엄이 선언되는 바람에 선포되는 바람에 이제 무산됐는데요. 국민의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영부인과 관련된 전 영부인과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형사사법 절차 중에 하나인 재판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계해라. 거기에 정적인 고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적인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계했던 걸 정정당당히 비판할 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도 대선 이전 이후를 갈 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김 여사 소환 계획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네, 성치훈 의원께 예. 질문 드릴게요.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어제 동반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 없이 검찰은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온 검찰의 행태는 흔들림 없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인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다 물을 것이거든요. 단순히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뭐 이런 수준에 거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체 본인의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예.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찰 세력들은 이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 저희는 각종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 역시 아마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뭔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거를 다 덮고 간다면 너무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 지금 우리가 앞서 보도를 본 것처럼 샤넬백 등등 각종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이거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물러나면서 뭔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했던 행보들과 거기에 뭔가 흔적들이 남아 있다면 저희는 뭐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런 흔적들 하나하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예. 예. 지금 성치훈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이 거의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대선 많이 남았고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 매우 큽니다. 저는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이창수 지검장이랑 조상원 차장이죠. 조상원 차장 그만둔 거는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뭐 건강상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결정을 서울고검에서 했잖아요. 그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고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론이 기소하는 쪽으로 잡히면 그것을 무혐의해서 불기소하는 처분을 했던 그 책임자,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는 아무래도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 좀 수사 결과에 대한 귀뜸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내란 혐의 재판에 손을 떼라. 네. 그리고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공수처 처분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정확히 맞으신데 그 앞에 부분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판 손대라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연기 많이 피우다가 그 사진이 드러났는데 사실 뭐 접대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면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사실상 정확한 증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다른 법관들도 사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당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주는 것 이후에 어떤 분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그 사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에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저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사실 공개되기 전에 아마도 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걸 직위원 부장판사는 인지를 했었을 것이거든요. 그럼 선제적으로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됩니다. 저 장소 뭐 아니면 뭐 내 친구들과 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결제를 했다든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 냈고 아니면 내 친구들과 함께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개도 안 하고 끝났을 일입니다. 근데 직위원 부장판사는 나는 그런 데를 안 가고 삼겹살의 소맥을 즐긴다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공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위원 부장판사가 저 사진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개해주고 깔끔하게 털고 재판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직위원 판사에게 어떤 비위가 있다면 그 비위를 감싸줄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보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직위원 판사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하나씩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연기만 피우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지 말고 공개할 게 있다면 전체 다 공개하십시오. 공개하기 두렵다면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개하십시오. 공개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뭐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해야지 이렇게 계속 연기만 피우다가 그치는 거는 그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